지난 편에서 저는 며느리 지은이가 입을 드레스가 제가 30년 전에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명동으로 향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지만 오히려 머리는 맑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으니까요. 세탁소 문을 열고 잠시 자리 비움이라는 팻말을 걸었습니다. 30년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이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그 갈색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가는 곳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늘어섰고 도로는 넓어졌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명동에 내리니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골목의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30년 전 제 아틀리에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트렌디한 카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젊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73세 할머니,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구부정한 어깨. 30년 전 이곳에서 드레스를 만들던 그 사람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 안에서 30년 전 저는 밤새도록 바늘을 들고 한 땀 한 땀 레이스를 달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지은이가 말했던 빈티지 샵은 명동 중심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엘레강스 빈티지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작은 상점이었지만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드레스들이 걸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종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인사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짧게 자른 머리, 세련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점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웨딩드레스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봤지만 제 작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지은이가 이미 샀으니까요. 찾으시는 게 있으세요? 여성이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웨딩드레스 하나 팔리지 않았나요? 1990년대 스타일, 목선에 레이스가 있고 뒷면에 진주 단추가 많은. 여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 드레스요. 기억나요.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었죠. 한 달 전에 나갔어요. 그 드레스? 어디서 들어온 건가요? 여성이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10년 전쯤 할머니 한 분이 가져오셨어요. 아틀리에 정리하신다고. 그때 샘플 드레스 몇 벌 사드렸는데 그중 하나였어요. 저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작가는 아셨나요? 작가 미상이었어요. 태그도 없었고요. 하지만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여성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아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상점을 나왔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정리하며 팔았던 샘플 드레스. 그것이 이 상점에 들어왔고 지은이가 그것을 샀습니다. 운명 같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창피해하는 며느리가 제가 만든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립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 어머니, 결혼식? 내가 안 가는 게 낫겠지?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괜찮아. 엄마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미안하구나. 아, 네. 어머니께서 편하신 게 가장 중요하죠. 목소리에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아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행복한 결혼식 해라.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드레스 디자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 해야 할 일, 드레스 확인, 증거 준비, 3. 손을 멈췄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걸 해야 할까요?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제 정체를 밝히고 그 아이를 당황하게 만들고 아들의 결혼식을 망쳐야 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세탁소를 하며 살았습니다. 빚을 갚고 아들을 키우고 묵묵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창피한 일인가요? 제가 만든 드레스를 입으면서 저를 부정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저는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3. 진실을 말한다.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만나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주세요.